이율 결정 플로우룰. 이 장에서는 상품의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해 플로우룰 템플릿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룰 같은 경우도 가입일 입력 항목에 따라서 가입일 구간에 따라 이율을 결정하는 룰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더를 통해서 작성하고 다시 교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클릭하도록 할게요. 위에서 두 번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룰의 이름은 이율 결정 언더바 플로우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룰 템플릿 밑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플로우 룰이 있습니다. 플로우 룰로 정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룰 역시 이율 한 건 나오기 때문에 단일 값으로 리턴 형식 지정할 거고요. 이 룰의 결과 리턴 항목도 이율 숫자 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숫자 타입으로 여기까지 지정 다 되셨으면 우측 하단에 확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플로우룰 편집 화면이 열렸어요. 플로우룰은 앞에서 보셨던 테이블 룰과 디시전 테이블 룰과 완전히 다르죠. 이 같은 경우는 플로우 이름에서도 보여지지만 업무를 순서도 형태로 표현하고자 할 때 쓰여지는 템플릿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룰 내용에는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 플로우 룰에도 조건과 결과로 노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좌측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르모 형태로 보여지는 도형 보여지시죠? 얘가 조건을 표시할 수 있는, 기재할 수 있는 조건 노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를 클릭하고 여기 흰 바탕 위에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건 노드가 보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결과를 정의할 수 있는 이 리턴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도형이 결과를 정의할 수 있는 리턴 노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클릭하고 이렇게 화면 흰 바탕 위에 또 클릭하게 되면 리턴 노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조건 노드와 리턴 노드를 이용해서 업무를 정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가입일 구간에 따라서 각각의 이율이 결과로 리턴되게끔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가입일 4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일 구간만큼 조건 노드 4개를 이렇게 쭉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4개 조건 각각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건 노드, 조건 개수만큼 저희 리턴도 정의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노드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건 노드 이제 여기다가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조건 노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얘도 편집 상태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도 조건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판단하고자 하는 조건은 이 조건이라고 보여지는 영역에 기재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먼저 가입일 항목의 결과가 2013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조건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는 2014년도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가입일이 2014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냐. 그쵸? 그리고 여기는 조건이 이렇게 셀로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n개의 조건을 같은 조건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는
and라는 연산자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일이 2014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and, 그 다음에 가입일이 2014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복사해서 이번엔 세 번째는 2015년도냐 라고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거 복사된 거 붙여넣기 해서 연도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여기 뒤에는 지우시고요. 2016년 1월 1일 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조건을 입력하고 났더니 각각의 조건이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 보여지지가 않죠. 실제 조건 노드를 클릭해야지만 조건이 어떠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내용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조금 식별해 주기 위해서 이 조건 노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조건의 이름을 정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붙여줄게요. 2014년. 여기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2013년까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2014년도를 확인했었고요. 세 번째에서는 2015년도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16년 이후이냐라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각의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정의가 돼야 되겠죠. 이 리턴 노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얘도 결과부가 정의되어 있는 게 하단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율이라고 보여지죠. 첫 번째 리턴 노드에다가는 이율 0.12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턴 노드의 이율에다가는 0.1이다 넣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턴 노드에다가는 이율 0.09다 라고 넣어주도록 하고요. 네 번째에다가는 0.08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노드도 입력하고 났더니 식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리턴 노드의 이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0.1126 아니면은 0.12% 해줄까요? 0.11, 11%, 그쵸? 11%, 그 다음에 얘는 10%, 얘는 9%, 그쵸? 그 다음에 8%.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건 노드와 리턴 노드에 대한 정의는 끝났어요. 근데 어떤 조건을 먼저 판단할 건지, 그쵸? 룰에서는 어떤 조건이 시작점인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이 시작 노드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 연결선을 통해서 시작점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결선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각 노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X 표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X 표시 갖다 댔더니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손가락에서 손가락으로 포인트를 주시고 떼시면 제대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 룰이 시작될 때에는 2014년도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겠다. 그 시작점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여기 조건에서는 가입일이 2013년 12월 31일 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판단하겠죠. 판단하게 되면 얘는 충족될 수 있고 충족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충족된 경우와 충족되지 않은 경우도 역시 저희가 연결선을 가지고 분기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선을 선택하시고요. 먼저 해당 조건이 충족됐을 때, 만족됐을 때는
바로 11%라는 리턴 노드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연결선을 지정해주고 나면 이 연결선에 옵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이 true일 때 분기 처리할 거냐, 또는 false일 때 분기 처리할 거냐,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분기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이 true가 결국 충족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해당 조건이 true일 때 11% 이유를 리턴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조건으로 연결하겠다, 분기 처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해당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false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선에다가 해당 조건이 충족과 또는 충족되지 않았을 때 지정해서 분기 처리가 됐게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도 그대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주었더니 일단 작성은 끝났는데요. 이게 노드들이 삐뚤삐뚤해서 그쵸,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 노드들을 지금 저는 시작 노드와 조건 노드들만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n개의 노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정렬 도구들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중간 맞춤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노드들이 같이 중간이 쭉 맞춰졌죠. 마찬가지로 리턴 노드들도 같은 중간 맞춤에서 높이를 다 맞춰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일부 노드들 봤더니 이렇게 지금 그쵸? 맞지가 않죠? 얘도 가운데로 그쵸? 그 다음에 얘도 가운데로 맞춰주겠다. 이렇게 정렬 옵션에 따라서 노드들을 정렬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조건 노드들 같은 경우에는 색상도 부여주고 싶어요. 여기서는 얘를 회색으로 이렇게 조건 노드를 표현해 주겠다. 또는 리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드에도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 폰트, 글자에도 색상을 보여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글자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글자에다 옵션을 주시고 색상 지정하시거나 여기 있는 게 너무 촌스럽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노드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색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색 채우기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 지정하셔가지고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플로우를 작성하실 때 보다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되셨으면 룰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에러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잘 되셨는데 플로우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처음 저장 시 에러 나는 경우들이 꽤 많으세요. 혹시라도 지금 저랑 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러 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냐면 각 노드의 내용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왜냐면 저희가 노드들의 내용이 바로바로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만 보여지다 보니까 더러 내용이 입력됐다라고 보고 그냥 저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내용들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선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저희가 혹시라도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선이 제대로 연결됐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기 에러 메시지가 보여졌을 거예요. 그 에러 메시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에러로 의심되는 영역으로 포커스가 이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동되어 있는 포커스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수정하시고 저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스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눌러주시게 되면 역시 가입일 항목 보여지고 있죠. 여기다가 2015년 4월 5일이다 라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2015-0405죠. 입력되셨으면 테스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눌렀더니 0.09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추적 통해서 실행 경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클릭, 실행 경로에 가서 해당 룰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룰 열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플로룰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분기 처리가 되고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굵은 파란색을 이용해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룰 실행 경로까지 봤더니 이쁘지 않나요?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다만 지금 작성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플로룰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만들었던 테이블 룰과 디시전 테이블 룰에 비해서 작성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각각의 노드 올려놓고 각각 노드별로 내용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선으로 연결까지, 그쵸? 그 다음에 사실 또 하다 보면은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정렬 같은 것들도 되게 신경 쓰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타 다른 템플릿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작업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대신 이런 업무 흐름을 조금 직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플로우를 지금 되게 좀 세부 단위의 업무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업무에 플로우를 적용할 때에는 실제 큰 프로세스 단위를 플로우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부 단위 업무들은 기타 앞에서 배웠던 테이블 룰이나 디시전 테이블 룰, 그 외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역시 이제 가지고 있는 예시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떤 쇼핑몰에 상품 추천을 하는 프로세스를 플로우룰을 이용해서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쇼핑몰에 대한 상품적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여기 플로우룰을 한번 따라가서 쭉 보면 먼저 회원 여부를 판단한대요. 그래서 회원이 비회원이냐 회원이냐에 따라서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의 결혼 여부를 확인해서 미혼이냐 기혼이냐, 미혼자인 경우에는 회원의 성별에 따라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각각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 여부에서 기혼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없거나 20세 이상이면 생활용품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 성별에 따라서 여아 또는 남아의 상품을 추천해 주겠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업무의 큰 프로세스는 플로우룰로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세부적인 업무는 제가 다른 템플릿을 이용하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여기 예시를 본다면 아까 미혼 여성인 경우에 상품을 추천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룰의 결과를 참조하는 건 배우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룰에서 또 다른 룰들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혼 여성 상품 추천이라는 리턴 노드에는 지금 다른 룰을 호출하게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룰을 열어서 살펴보게 되면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 그 다음에 그 회원의 나이가 어느 구간에 속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들이 추천되게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여화 상품 추천 같은 경우에도 여화 추천학원 목록이라고 해서 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화의 나이에 따라서 노트북을 줄 건지 도서전집을 줄 건지 이렇게 상품이 결정되게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그리실 때 이렇게 큰 프로세스는 플로우 룰로 작성하시고 그 외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다른 템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작성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로 돌아와서 다시 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가입의 정보에 따라서 이유를 결정해주는 업무를 구현해주기 위해서 먼저 템플릿 플로우 룰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조건 노드와 리턴 노드를 연결선으로 연결해서 각각 분기 조건에 따라서 이율 정보가 리턴 되게끔 플로우 룰을 작성을 했었고요. 그쵸? 이 작성된 룰을 저장하고 테스트한 후에 가입의 값에 따라 이 룰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플로우 룰은 추적했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분기 처리되고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굵은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플로우 룰 같은 경우는 업무 흐름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큰 프로세스는 플로우 룰로 정의하고 하위 로직들은 기타 다른 템플릿의 룰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 룰이나 기타 다른 템플릿에 비하면 작성 속도는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플로우 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